요즘 많은 분들이 레진 아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레진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통 수강생분들께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혹은 주차장 바닥에 사용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같이 레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광물 호박 속에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호박이 바로 레진의 조상입니다. 레진은 크게 자연 레진과 합성수지 레진으로 나뉘는데요. 자연 레진은 방금 말한 호박과 같이 소나무나 전나무의 수액인 송진이 뭉쳐서 굳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합성수지 레진은 인간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자외선과 공기에 의해 굳어지는 시간이 빠르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레진은 합성수지 레진을 공예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공예용 레진은 표현하려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어우러져 캐스팅, 플루이드, 코팅 등 여러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예용 레진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아크릴 수지와 같은 일액형 레진. 두 번째, 이액형 레진. 세 번째, 우리가 보통 UV 레진이라 말하는 광경화성 레진. 네 번째, 젤 레진. 다섯 번째, 클레이 레진.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액형 레진은 자연 경화형 레진으로 공기에 노출돼서 서서히 경화되는 레진으로 아크릴 수지가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아크릴 푸어링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액형 레진은 레진 아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진으로 주재와 경화제가 섞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레진입니다. 이액형 레진은 점도가 여러 가지이므로 작업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캐스팅 기법을 사용한 펜던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플루이드 에칭 기법을 이용한 치즈 플레이트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스와이프 기법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공예용 레진은 광경화성 레진입니다. 광경화성 레진은 보통 UV 레진이라 많이 불리우듯이 빛 중에 자외선에만 경화되는 레진입니다. 네 번째는 젤 레진입니다. 젤 레진은 A제, B제가 만나 경화되는 레진으로 경화 후에 탄성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클레이 레진입니다. 이것은 점토형 레진으로 주재와 경화제가 만나 경화되는 레진으로 주로 액세서리 만들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액형 레진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레진은 온도가 중요하므로 작업 전에 작업 환경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주재와 경화제의 비율은 부피비는 2대1 비율로 계량하고 무게비는 2대 0.9 비율로 계량합니다. 무게비는 원래 2대 0.9 비율이지만 지금처럼 사용하는 레진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산이 편리하도록 2대1 비율로 계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재와 경화제를 섞을 때는 한 방향으로 실 같은 끈이 사라지고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천천히 저어줍니다. 교반한 레진을 표현 방식에 맞게 천천히 부어줍니다. 충분한 시간을 경화합니다. 사용하는 젤 레진 양에 따라 경화 시간이 3시간에서 하루가 걸립니다. 필요시에는 후가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진 푸어링 트레이를 만들겠습니다. 플루이드 레진 총 180g이 필요합니다. 불투명 오페크 잉크, 금분,
트레이 반제가 필요합니다. 트레이 반제는 지름이 28cm, 깊이가 6mm 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큰 컵, 작은 종이컵, 그리고 나무 스틱, 나무용 오일, 사포, 삽입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 사포, 삽입방으로 거친 면을 정리해 줍니다. 사포 작업을 하실 때 트레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잘 다듬어 줍니다. 먼지가 없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트레이의 안쪽을 제외한 바깥 부분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일을 발라주면 트레이로 사용할 때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후 트레이를 사용하실 때 가끔씩 오일을 발라주시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트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일을 바르신 후 15분 정도 잘 건조시켜 줍니다. 트레이 안쪽 부분에 젯소를 칠합니다. 안쪽 벽면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젯소를 한번 칠한 후 10분 정도 말렸다가 한 번 더 칠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줍니다. 젯소를 사용하신 붓은 바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젯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플루이드 저점도 이액형 레진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액형 레진은 주제와 경화제 두 가지를 2대1로 교반하여 사용하는 레진입니다. 저점도 레진인 플루이드 레진을 총 90g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제 대 경화제의 비율이 2대1이므로 주제 60g, 경화제 30g을 큰 컵에 정확히 계량하여 천천히 교반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제와 경화제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교반하지 않고 70% 정도 교반이 되었다 싶으면 정하신 색의 개수만큼 컵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오페크 잉크 중에서 색을 두세 가지 선택합니다. 색이 너무 많아지면 푸어링을 하다가 색이 전부 섞여서 검정색이 되어버리므로 세 가지까지가 적당합니다. 70% 정도 교반한 레진을
미리 정하신 색의 개수만큼 컵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3가지 색을 골랐으니 작은 컵에 셋으로 나누어 담겠습니다. 저는 핑크, 흰색, 금분을 골랐어요. 핑크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핑크를 위한 레진을 제일 많이 부어 놓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흰색을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흰색을 2번째로 많이 준비합니다. 사용하실 오페크 잉크를 잘 흔들어 주세요. 밑에 잉크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레진이 담긴 컵에 미리 선택해 놓은 오페크 잉크를 원하는 느낌에 맞춰 3방울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같은 핑크색을 만들기 위해 핑크, 흰색, 노란색을 섞어서 만들겠습니다. 흰색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금분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흰색은 완전히 불투명한 색이 날 정도로 잉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레진에 잉크를 넣은 후에는 주제 경화제 잉크가 완전히 잘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금분은 잘 섞어 주어야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풀립니다. 젯소를 칠한 트레이 반지 안쪽에 준비한 색 레진을 부어줄 건데요. 붓는 순서나 모양 등은 중요하지 않고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그재그 느낌으로 부어주겠습니다. 컵 안쪽 면에 붙은 레진까지 전부 털어서 넣어주세요. 중간 과정에서도 트레이를 조금 움직여 레진을 퍼지게 해주셔도 됩니다. 오페크 잉크 레진 푸어링은 망치거나 틀린 일은 없으므로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부으셨으면 트레이를 이리저리 기울여서 레진이 흐르도록 합니다. 이쪽으로도 해보시고 저쪽으로도 기울여 보시고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원하는 느낌이 되었다 싶으시면 트레이를 테이블에 놓으시고 기포를 없애기 위해 라이터로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기포를 터뜨려 줍니다. 이때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레진이 타므로 쓱쓱 가볍게 지나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이 맞는 테이블 위에서 하루 동안 잘 경화시켜 주세요. 코팅을 하기 위해 저점도 플루이드 레진 90g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제대 경화제는 2:1이므로 주제 60g과 경화제 30g을 큰 컵에 정확히 계량해 붓습니다. 교반을 하실 때에는 너무 빨리 저으면 기포가 생기므로 천천히 충분히 저어줍니다. (3분간) 잘 저어 교반한 뒤 천천히 트레이에 붓습니다. 트레이를 움직여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도록 해줍니다. 앞에 한 것처럼 라이터를 스쳐 지나가듯 움직여 기포를 없애줍니다. 이때에도 역시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레진이 타므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움직여줍니다. 자, 다 되셨으면 하루 동안 수평이 맞는 곳에서 경화시켜 주세요.